구독자 수 200만이 넘는 뇌블쇼의 진행자 최욱 씨가 함돈균 박사를 직접 거명하면서 비판했습니다. 이에 함돈균 박사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뇌블쇼에 나가서 반론을 펼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어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돈균 박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응원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박사님. 자, 도대체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뭐, 그 핵심이 되는 워딩은 최욱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민주당을 찍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 중에서. 처음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하정우 수석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하셨더라고요. 예, 갑자기 이제 함돈균 박사 이름을 거명하면서 네. 그분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민주당 하정우를 찍지 말라라고 함돈균 박사님이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네. 그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굉장히 트위스트를 했다고 할까요? 꼬아가지고 그 의도를 완전히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말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래요. 예, 일단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민주당을 찍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요. 일단 네네. 예. 그러나 원포인트로 하정우 씨의 그 부산 출마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했습니다. 제가. 네네네. 네, 왜냐하면 제가 저는 일단 이 워딩이 전 이렇다고 이게 문제라고 봐요. 일단 큰 전제가 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민주당을 찍고 안 찍고 이런 전제가 전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선거에서 주인은 그 유권자고 국민이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대통령도 그렇고 뭐 국회에 있는 분들 당도 그렇고 네. 예. 찍는 건 어떻게 보면 국민 마음이죠. 예. 유권자가 가장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설득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 선거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고 말하자면 좋은 상품을 정당은 이제 내놔야 되고 유권자가 딜레마에 빠지지 않게끔 흔쾌하게 찍을 수 있는 사람을 내놔야 되는데 이 하정우 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이 되었고 국민을 위해서 그 사람의 쓰임새가 여기에 있다고 해가지고 명확한 어떤 역할, 롤을 지정해가지고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거든요. AI 국가 대계를 위해서 발탁이 된 건데. 네, 그렇죠. 그분은 뭐 지역 상권을 위해서 세상에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분이 만약에 국회의원으로서 뭔가 출마해야 되는 그런 사람을 발탁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꼭 그 사람을 선택하거나 이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예. 저기 1년도 안 돼서 정치권으로 내보낼 사람을 발탁하진 않았겠죠. 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대통령이 분명하게 또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도 이게 보이고 하니까 예. 이게 국민을 위해서 여기에 쓰임새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뭔가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게다가 이 맥락을 보게 되면 지금 대선 이후에 국면에 이제 그 이후에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이 대통령을 전적으로 도와주는 국민을 서포트하는 대통령을 서포트하는 여당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네. 그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인재이고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서 훨씬 쓰임새가 많은 사람을 빼가는 그런 일종의 좀 뭐라고 할까요? 정말 좀 설득력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국민으로서 좀 열받는 이런 행태를 이제 보는 맥락 속에서 그분이 거기에 동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예, 제 채널에서는 상당히 제가 신랄하게 비판한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그의 출마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하정우 씨를 개인적으로 제가 비판한 한 것이 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선거를 한다는 말도 이거 좀 이상한 말이고 그런 취지도 아니었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민주당을 뭐 찍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건 네. 완전히 악의적인 얘기죠. 예. 이제 해석을 더해서 최욱 씨가 함돈균 박사가 그런 말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셈이 된 건데, 자, 그래서 나를 출연시켜라. 그래서 반론을 펼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하셨어요. 이후로 뭐
따로 연락이 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아이고 뭐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 최욱 씨 발언과 관련해 가지고 함돈윤 박사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분란 세력으로 모는 것, 이게 사상 검증을 하는 것이다라고 질타하셨어요. 네, 예, 맞습니다. 이 뜻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최욱 씨가 이제 과거에 뭐 그 사실 이 정치에 대한 뭐 굉장히 깊은 식견이나 그런 공부를 하고 그랬던 연구하고 그랬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예. 네. 근데 사실 저는 그 이 유튜브 세계에서만 제가 좀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글을 쓰는 작가였고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사유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아주 그 치밀하게 제시해왔던 어떤 해석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해석자 역할을 하셨어요. 예, 그동안. 그런데 네. 그 최욱 씨가 이제 이런 그 굉장히 구독자가 많은 그런 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유로 어떻게 보면 좀 주제넘는 지적질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사유하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 작가에게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좀 들고 네. 예, 또 그분이 구독자 수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200만 자기 구독자 수를 놓고서 예, 이 어떤 발언을 하는 사람과 예. 예, 4천만 국민, 5천만 국민 유권자를 놓고서 사유하는 사람의 그 관점과 입장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4천만 본인은 200만 뭐 200 몇십만 유튜버 자기 구독자를 놓고서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 진영적이고 구독자 지지자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더 큰 보편성을 가지고 국민 전체를 놓고서 사유하는 이런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어떤 뭐 분란 세력 무슨 뭐 갈라치기 세력 이런 관점으로 이게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저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예 그다음에 또 이날 발언은 사실은 김용남 의원을 앞에다 두고서 갑자기 김용남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제 얘기를 갑자기 언급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함동균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 그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현상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그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그런 어떤 사람의 입장으로 좀 이해되는 면도 있다 보니까 이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현상이 이게 확산되는 어떤 이런 현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 불안 속에서 김용남 의원 같은 분도 그 어떻게 보면 이 뉴 이재명 현상에 어떻게 보면 합류한 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내부 안에서의 어떤 좀 뭐라 할까 이런 확산,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연결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여기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참 불쾌합니다. 그 이제 뭐 본의 아니게 그 김영남 의원도 뭐 저런 사람하고는 뭐 만나면 안 된다, 연결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김영남 의원에게도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의도치 않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쾌하죠. 본인이 뭔데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연결이 되든 그 의견에 동의를 하든 그것을 왜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본인이 그거를 합니까? 지금 뭐 판사도 아니고. 예. 게다가 얼마나 이런 그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해서 높은 사유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런 관점으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딱 그냥 재단해가지고 그런 시각에서 얘기하다가 하는 자체가 참 저는 가소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 이제 조국 씨가 아니라 최욱 씨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두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선 첫 번째로 이게 사실 굉장히 재미있게 정치를 풀이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으로서 매블쇼가 특화된 부분이 있는데 네. 특정인에 대한 어떤 공격 수단으로 이것이 활용된다는 것이 좀 의아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조국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엊그저께도 거의 패밀리죠, 패밀리. 따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예. 김용남 후보를 공격할 기회를 제공하고 말이죠. 이런 네. 것들로 보면은 스스로 이제 이 조불쇼라는 이제 멸칭이 있을 정도인데 그걸 합리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뭐 네. 그걸 김어준 씨 지향하지는 그런 않았을 텐데. 예. 네.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도 그렇고 이것이 가장 많이 비판받았던 게 예.
그냥 그 정치 미디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로서 정치에 개입하고 심지어는 음, 그 상당한 정도로 어떤 뭔가를 이제 선동하기도 하면서 정치를 되게 조작하는 음. 그런 어떤 수준에까지 이게 이르는 게 아닌가에 대한 그런 비판과 우려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체육의 그 매블쇼 같은 경우도 지금 조블쇼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실은 이게 비슷한 형태의 지금 이미 그 단계에 갔다고 보여져요. 다만 김어준 씨는 그 캐릭터상 본인이 그것을 직접 좀 얘기하는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최욱 씨는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사람들을 선별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입을 통해 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하게 한다라든가.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플레이어 역할을 이미 이 매부쇼가 하고 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비판이나 그다음에 뭐 김용남 의원에 대해서도 약간 좀 우회적인 뭔가 좀 그런 거를 하는 개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함동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뭐 당신도 재미없어. 사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여기 지금 뭐 구독자 수가 200만이 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어. 사실 이런 식의 협박질을 이런 방식으로 그 시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그 조국 대표가 첫 번째 선거에 나와가지고 신선한 모습을 뉴페이스로서 보여주지 못하고 아주 그 구태 어떤 그런 또 뭐 말도 그렇고 그분이 뭐 또 어떤 그 어르신들하고 경당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절을 2번이나 하는 일도 그렇고 참 웃지 못할 그런 어떤 것들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거의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거의 이거는 그 허가낸 뭐라고 할까요? 허가낸 그 패밀리 정치를 지금 거의 사실은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 이게 너무 이게 형평성이 없는 얘기고 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사님, 저기 한번 스튜디오에서 모시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 간단하게 전화 인터뷰로만 만나 뵀는데요. 말씀 잘 들었고요. 추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함돈균 박사와 함께했습니다.